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약을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저에게 내원하신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분이 2024년 6월 15일, 오늘이 6월 19일이거든요. 4일 전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저한테 협심증으로 20여 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협심증과 위식도염을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예민한 성품도 가지고 계셨고요. 건강염려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협심증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협심증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그 다음에 위식도염도 한약으로 다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계셨던 분이에요. 한 1년 전에 한번 연락이 오셨었는데, 다시 1년 만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데 증상이 평소 협심증하고 완전히 다른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진료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은 병이 아니라 혈압약에 부작용이 난 거였어요. 자, 4일 전에 차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병원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병원에서 일주일치 약을 드셔보셨대요. 작년 11월에 넘어져서 어깨, 엉치, 머리를 다쳐서 입원을 했었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10일 정도 입원했었다고 하고요. 온몸이 자꾸 부었다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온몸이 부었다 가라앉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증상이었어요. 이것도 스테로이드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그때 알려졌었고요. 그다음에 식도가 쓰리고 자꾸 체하는 느낌도 들었다. 이건 뭐 위식도염이죠. 그다음에 우측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60 정도 올라서 혈압약을 그때부터 복용하셨답니다. 예전에 드시던 협심증 약은 한약 복용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수년 전, 뭐 거의 10년 전 얘기죠. 한약 복용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다 끊으셨대요. 협심증 약은, 그 협심증 약 안에 당연히 혈압약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든가 차단제 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아스피린까지. 그래서 혈압약 한 알만 작년 11월부터 다시 드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네, 전부터 조금씩 있었으나 최근 한 달 전부터 누웠다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하고 속이 미스거리고 울렁거림이 자주 나타나서 내원하신 거예요. 작년 11월에 약 복용하실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 한 2,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더니 한 달 전부터 너무 심해서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병원을 갔더니 일주일에 약을 오히려 4알 늘려서 5알로 늘려주더랍니다. 그래서 5알치 5일치 병원 약을 먹으니 좀 덜하더라. 그 뒤로 약을 끊고 혈압약만 하나를 그대로 드시고 있는데 대신 잘 때 목이 타듯이 마른 기침이 나서 내원하셨어요. 이 뭔 얘기냐면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환자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거고, 혈압약, 즉 이뇨제에 의해서 몸 안에 수분이 탈수되면서 목이 칼칼해서 밤에 마른 기침이 나게 되는 겁니다. 팔다리 저리고, 왜냐하면 손끝으로 피가 잘 안 가니까 저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뇌 끝으로 피가 못 올라가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못 올라가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거예요. 누웠다 일어나거나 핑 돌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머리 다치고 팔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분은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림 증상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때 심장이 쾅쾅쾅쾅 뛰면서 귀 속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뇌에서 빨리 피를 끌어올리라고 심장한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증상을 들어보면은 혈압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부작용이 나냐고요? 간단합니다. 날 더워지면 나타나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말초혈관이고 뭐 다 오그라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땐 혈압약을 써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으로 넘어가면 특히 5월 달부터 시작되죠. 5월, 6월이 되게 되면은 급격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말초 혈관들이 확장하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때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한 2, 3분 진료하고 한 달치 약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쓰러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쓰러지고 말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면 다행인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절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뇌출혈을 때문에 먹는 겁니다.
뇌출혈로 사망할까 봐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뇌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요만큼 줄어드는 대신에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뇌경색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뇌출혈은 사망을 해버리는 병이고요. 뇌경색은 사망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반신마비가 돼서 병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병원 입장에선 뇌출혈로 사망하는 환자가 수익성이 높겠습니까? 반신마비가 돼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는 환자가 수익성이 높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혈압약을 왕창 처방함으로써 뇌경색 환자가 많이 늘어야지 병원은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그 가족들은 더 고통을 오래 겪게 되겠죠. 혈압약은 끊어야 됩니다. 혈압약은 득이 별로 없어요. 아,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려서 뇌출혈을 예방한다. 그래, 예방을 하죠, 뇌출혈은. 근데 뇌경색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게 득인가요?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압약은 끊으시라는 거. 그리고 한 2, 30년, 30년 전만 해도요.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수치까지는 정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이 60에 90 더하면 150이잖아요. 150 정도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120 넘어가면 다 고혈압인 약 먹으라 그러죠.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콜레스테롤 저하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치만 어거지로 떨어뜨리는 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수치가 떨어진 뒤에 약을 끊어도 되는 약은 치료약이지만 약을 끊지 말고 평생 먹으라는 약은 절대로 치료약이 아니니까 그 약은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혈압약 끊고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예, 여름에는 불안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더운 계절엔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단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뇌출혈의 위험성은 높아지니까 그건 조금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뭐죠? 동맥경화입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동맥경화입니다. 피가 머리까지 또는 손끝, 발끝까지 다 전달이 되는데 그 동맥경화는 자꾸 막혀 있으니까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심장 펌프질을 더 세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혈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고혈압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다리 저리고 뇌가 쓰러지게 됩니다. 빈혈 어지러워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막힌 혈관을 다 뚫어야지 별거 있습니까? 근데 심혈관은 스텐트 시술을 했지만 뇌에다 스텐트 시술한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고요. 말초혈관은 스텐트 시술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약물 치료밖에 없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적으로 고혈압, 저기 뭐야, 콜레스테롤 저하제나 혈전 용해제를 먹는다고 해서 혈관들이 뚫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양의사분들 중에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미 다 밝히고 있어요. 아무 효과 없다고. 진짜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혈관에 막히는 진짜 원인이 뭐냐면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흡연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고 그다음 운동 부족, 흡연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하셔도 모든 혈관은 막혔던 혈관은 다 뚫립니다. 예방이 아니라 뚫려버려요. 막혔던 혈관이. 담배는 당연히 끊으면 되는 거고요. 운동도 뭐 아주 극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운동 하십시오. 저는 탁구와 배드민턴을 권하거든요. 탁구장을 요즘 다녀보니까 탁구장 문화가 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배려 문화가 탁구장에 어마어마하게 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탁구를 정말 권합니다. 배드민턴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탁구 배드민턴은 좋은데 골프라든가 헬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옆 사람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또 끝나면 술 마시러 가야 되고 특히 골프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협심증 환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골프나 헬스 이런 걸 하지 마시고 탁구나 배드민턴 쪽을 제가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야 돼? 명상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즐거운 사람만 만나거나 그다음에 좋은 책, 좋은 글귀가 좋은 책들만 읽는다든가 내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또는 종교로 입문해도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는 종교 말고 할수록 즐거워지는 그런 종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을 가볍게 하시고 그다음 담배 끊으시면은
협심증, 동맥경화, 고혈압은 저절로 대부분 다 해소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누가 줬냐고요? 예, 의사분들이 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만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아시죠? 하얀 가운만 보면 혈압 올라가는 거. 그만큼 스트레스, 불안감이 고혈압을 올리는 원인이에요. 의사가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고혈압 약에 공포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뭐 성격상으로는 안 된다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도저히 세 가지를 극복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겨울철에만 혈압약을 복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가을에는 조금 깨가지고 반만 드시다가 아주 추워지면 한 알 드시는 정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역시 협심증, 고혈압 치료하는 동맥경화 치료하는 한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세 가지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에 안 될 때는 동맥경화, 고혈압을 협심증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혈관이 실제로 깨끗해집니다. 자, 못 믿겠다고요? 그럼 여기 보실까요? 자, 23년 5월 10일 날 두통 혈압이 170이 나왔어요.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입니다. 등과 가심이 결릴 때도 있고 오르막 오를 때 속이 쓰리고 따갑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근데 밥을 먹으면 식도가 아프대요. 새벽에 속 쓰리고 매운 음식 먹으면 더 아프대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의사들은 다 아시겠지만 협심증하고 위식도염이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랬냐면 양약은 전혀 안 드셨대요. 이분이 한약을 복용하고 협심증 치료한 이후로 뭐 한 대충 한 10년 정도 협심증 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협심증이 뭐 먹고 좋아졌냐고 오히려 되묻더랍니다. 이게 작년 5월 10일 날 내원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분도 협심증 증상이 심하셨었는데 한약 복용하고 그냥 협심증 약 안 드시고 지금까지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그만큼 한약의 효과는 뛰어나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뭐 평생 달고 살 필요도 없고요. 2달 정도 치료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이 어머니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유튜브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의 보호자, 그러니까 따님이죠. 따님하고 방금 통화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어머님 지금 다녀가신 지 지금 불과 4일밖에 안 되셨거든요. 혈압약 끊고 나니까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답니다. 지금 말짱하시답니다. 예, 그러니까 혈압약 끊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